A사 레이더 전체 모든 레이더 소자의 크기를 대중소 아주 미니로 촘촘촘촘 만들어 가지고 각각의 그 크기별로 쓸 때가 있습니다. 이 크기별로 틀리게 소자를 만드는 방식은 각각의 개별 레이더 소자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주 한 개의 비례침보다는 100개, 1000개의 비례침, 한 개의 안테나보다 100개, 1000개 안테나 개념이 각각의 개별 레이더 소자 안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크기별로 틀리게만 대중소로 만든다는 거. 그 안에서도 아주 작은 사이즈 안에서도 이해가 가시죠? 그거 다 용도가 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별로 각각의 전체 레이더 소자가 있다 그러면 각각의 그 레이저 소자를 팀별로 묶어가지고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레이더 이렇게 각각의 개별 레이더 소자 안에서도 팀별로 묶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1000개의 필요점을 갖고 있다면 그 중에 100개를 이쪽에서 100개를 이렇게 할당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팀별로 이렇게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크기가 사이즈가 미니일 뿐이지. 그렇죠. 기능과 구조는 똑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 피레침은 피레침 역할, 안테나의 안테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주 작게 만들어도 이해가 가십니까? 수신할 때도 송출할 때도 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틀리게 이렇게 각각의 개별 소재 안에서도 틀리게 피레침이나 안테나 구조를 틀리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리고 통신할 때 통로는 나사식 회전 구조 통로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장님 이렇게 방송 전폭하는 것처럼 전폭 형태를 통할 수도 있다. 또는 이렇게 전력 송수신 할 때 피레침 1000개의 피레침이 있다가 미니 그 밑에 서브로 20개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그 서브 밑에 달린 안테나 밑에 안테나 안테나 밑에 안테나 서브가 몇 단계든 간에 회사별로 틀리겠죠. 단계는 상관없어요. 순식간에 번개다 그러면 쳐가지고 이렇게 순식간에 전력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크게 만들었을 때 번개를 흡수할 수 있고요. 일반 전력 송신신에도 뭐 대중소 뭐 사이즈별로 아주 미니 촘촘촘 이런 식으로도 구조만 똑같이 만들면 크게 만들어도 아주 작게 미니로 만들어도 되고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세미한 미세한 눈에 보이지 않는 공정 안에도 이것이 들어간다면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가죠? 이 구조 들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순식간에 전력을 이렇게 딱 흡수할 수 있다. 여기서 무선 전력 송수신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송신할 때도 이렇게 뭐 마이크로웨이브 형태의 하나의 전파보다는 몇 개 그 파형이 틀린 전파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또는 그 다른 것을 몇 개를 섞어서 사용하는 동시에 몇 개의 전파를 이렇게 쏠 수도 있죠. 이사라에다에서도 동시에 사방군데 이 묶음 전파를 수십 군데나 수백 군데 보내서 적 공격 전투기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안에서 각각의 레이더 소자를 팀별로 짜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체 레이더 소자 자체도 대중소별로 크게 묶어서 할 수도 있고 각각의 레이더 구조, 레이더 소자 안에서도 그래서 묶음으로 팀별로 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도를 갖다가 이렇게 세밀하게 붙여놓으면 전파 간의 간섭 현상이나 새로운 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파, 전기포나 전자포다 그러면 구리선을 배치해갖고 좀 강력한 형태로 만들어놨다 전기를 어떻게 됩니까? 중첩해서 이렇게 각도를 짰다. 그러면 저게 서로 간에 스파크 현상, 인공번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파 간에 이런 식으로 전기포를 그러면 하늘에 인공번개 현상이 이렇게 해서 그렇죠. 아무데나 뭐 비행차가 들어오니 뭐 들어오더라도 다 그 안에서는 죽는 거죠. 열이 강력하 일어나고 순식간에 강력한 전기가 들어가는데 전 비행기가 흡수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 그러면 타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타버리고 태워집니다. 아시죠? 레이저 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뭐 길이는 뭐 수천 킬로미터도 가능하고요. 전력을 따라 달까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화성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전력이 많이 들겠죠. 화성과 이게 그 위성 통신, 화성과 지구 간의 위성을 이렇게 전파로 하거든요. 지금도 나사 간에.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폭기 이제 중간에 비행체나 우주 비행체나 아니면 드론 같은 중폭기를 수천 대 수만 대 놔두면 더 중폭해서 공격기로서 전파 공격기로 사용할 수 있겠죠. 각각의 레이더 소자가 틀린 이런 방식은 고화질 TV에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소자 방식을 화소수를 서로 뭐 대중소로 만들어 회사별로 틀리겠죠. 뭐 각각 4개, 5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10개도 가능. 그래서
크기가 균일한 것이 다 아주 촘촘한 것을 두 가지나 세 가지를 배치해 놓으면 화질이 굉장히 뛰어나게 됩니다. 화질 이제 여기 그 신호를 쏠 때 방식도 원래 제 레이더 소재 방식으로 하고 신호를 100개의 신호를 쓸 거를 1000개의 신호를 쏜다는 거죠. 레이더에서 미니 촘촘 피레층 구조로 만들어서 이렇게 레이더 소재 방식을 이렇게 전자비만에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신호를 보다 100개 쏠 거 1000개 쏜다는 거. 많이 쏴가지고 각 신호를 분할해 준다. 그걸 다시 한번 또 중폭을 해가지고 다시 신호를 중폭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다. 안테나 밑에 안테나, 피레침 밑에 피레침 구조를 통해서 중폭을 하는 것. 이장님이 한 개의 확성기로 방송을 했는데 10개의 확성기로 갔다. 그 10개의 확성기에서 다시 1000개 확성기로 확성한다면 얼마나 크게 되겠습니까? 방송국 아나운서가 데스크에서 했는데 전국에 수천만 가입자에게 전달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럼 이것 무엇을 통해서 했습니까? 중폭 구조를 통해서 한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 안에 이렇게 미니로 A사 레이더나 각 통신기기 안에 미니로 둘 수 있고 스마트폰 안에도 이런 스피커 형태로 이렇게 중폭 구조를 통하면 엄청나게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한 개로 했는데 10개로 중폭, 10개에서 다시 100개, 1000개, 200개, 500개, 6개 이렇게 중폭이 되는 구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건 거꾸로 하면 안테나 밑에 안테나, 피레침 밑에 피레침 구조, 전력 송수신할 때 쓰는 방법을 이쪽으로 반대로 송신, 수신 둘 다 사용할 수 있고 전력 송신신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걸 TV, 전자빔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신호를 10개를 만약 쐈다, 100개를 쐈는데 그 안에 신호를 이 신호를 잘게 쪼개가지고 사진 하나다. 100개로 쪼갰다. 그럼 100개 쪼갰다. 이걸 1000개로 다시 못 쪼갤까? 부분별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는 거죠. 현재 전자빔에서 쓰는 그 신호 숫자보다 훨씬 여러 배를 쏘거나 또는 10배를 쏘거나 더 많은 것을 선을 레이더 소자 방식의 피레침 구조나 안테나 구조를 통해서 신호를 이렇게 쏘면 세밀한 신호를 좀 더 쪼개가지고 쏘면 보다 많은 개수의 신호가 나가겠죠. 그 상태에서 액정 패널 화소에게 맺히게 되면 그러죠. 보다 더 세밀한 것이 가능합니다. TV 안에 이제 제 방식에 서로 간에 통신을 할 때 광통신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광섬유를 배치해서 서로 간에 신호 간섭이 일어나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파동을 일으켜서 속도를 빨리 하는 방식입니다. 광섬유도 이렇게 물기가 틀린 것을 배치해서 하면 구동할 때 보통 전기선, 구리선 구동할 때 쓰는 방법인데 전기가 축적이 됩니다. 이게 두꺼운 구리선에 전기가 축적이 되면 일종의 전기를 중간 저장하는 저장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중간에 전봇대 같은 기계적 장치를 중폭 장치를 만들어주면 그 안에서도 이것이 A사 레이더에 들어가는 기본 구조인데 아까 일반 가전에도 사용되죠. 자동차 모든 구동하는 부분에 다 사용하시고 모터 구동에도 들어가고 자동차 바퀴나 뭐 헬리콥터에도 들어가고 이런 전기선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을 배치하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굵기가 틀린 것을 하나 배치하고 병렬로 2개나 3개 정도로 처리하고 다시 그걸 하나로 합쳐주는 건전지를 하나, 둘, 3개에서 들어오는 건전지는 더 전력이 셉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는 배터리를 하나 넣는 것보다 3개 똑같은 용량이라면 3개 넣는 게 더 강력하죠. 예, 그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전기선에서 분할을 2개, 3개로 해가지고 다시 그걸 하나로 합쳐주는 개념. 2개짜리를 병렬 처리해주고 하나로 합쳐주는 개념. 그쪽에 위에서 그러면 2개에서 전기가 들어오니까 이쪽 전기 구리선은 더 두텁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서로 그 두께가 틀리거나 이렇게 화형 형태로 분배를 해가지고 다시 하나로 합쳐주는 이런 전기선은 제 형태다. 이해가 가시죠? 이것도 저 모든 기계 부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사 레이더에 제가 그 무선 저기 수동식도 가능하고 수동식이 아니라 저기 A사 레이더 안에 뭡니까? 전기를 갖다 전원 공급기를 몇 개로 배치하는 이런 구조 몇 개 더 만들어서 소형이든 대형이든 추가로 하면 능력이 세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중폭기 같은 거, 전원 공급기 같은 걸 또 전력 그게 배터리 아니라 전력을 공급해주는 원천이 있고 전원 공급기라고 따로 이렇게 부품이 있다. 그것도 숫자를 많이 배치해주면 능력이 커집니다. 전기선을 병렬 처리로 다 하되 구동하는 부분에서는 경기선의 굵기를 틀리게 만들어주면 축적 중간에 기계적인 전봇대관 장치를 통해서 전기를 중폭시켜 줄 수도 있다. 이 개념이 들어가는 제 구조에 됩니다.
전력을 보다 많이 생산하는 것은 어떤 굵은 전기선과 또 더 굵은 전기선을 배치한다. 전봇대 같은 기계적 장치를 만들어서 전력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 이 구조는 제 구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행식과 그 공냉식을 같이 써줘서 열을 식혀주는 문제. 순행식에 나오는 관을 지금보다 2배 또는 3배, 4배, 5배도 할 수 있어요. 회사별로 다 마음에 꼭 얘기를 하면 꼭 그렇게 하더라. 근데 그래서 여기다가 냉각수를 담은 통에다 다시 금속 프로펠러로 돌려서 식혀주는 이런 구조. 엔지니어를 금속 프로펠러를 통해서 이렇게 선풍기 같은 거 만들어서 식혀주는 구조. 그다음에 이렇게 통로, 이렇게 냉각수 왔다 갔다 하는 통로에 금속띠를 좀씩 부분 마디, 대나무 마디처럼 이렇게 얇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넓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붙여주면은 여기서 전기 추가로 시켜주고 통 안에도 금속띠를 해주면 추가로 시켜줍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각의 틀린 A사 레이더나 고화질 TV는 각각의 틀린 화소를 배치한다. 레이더의 소자도 각각 틀린 것을 배치하고 아주 미니로 촘촘 만들어놔서 팀별로 한다. 팀별로 묶어서 전파를 쏜다. 이렇게 됐습니다. 개별 소자에도 아주 촘촘히 한 개의 피레침보다는 아주 미니의 1000개의 피레침 구조가 낫다. 그것을 팀별로 묶어서 쏠 수 있다. 각각의 대중소로 아주 미니 개별 소자에서도 넣을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것이 이제 제 기술 특화가 되겠습니다. TV 화소 넣을 때 액정에도 화소수를 갖다 균일한 하나가 아니라 2가지, 3가지를 섞어서 대중소로 해서 아주 미니로 촘촘 넣었을 때 고화질 TV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웨이퍼 만들 때 구리 방막을 입자 크기가 굵기가 서로 틀린 것을 같이 묶어서 배치하면 파동 현상이 일어나고 전기죠. 그 안에서 이렇게 피레침 구조나 안테나 구조를 넣어서 무선 통신이 가능하다. 반도체 안에서 이걸 넘어서서 거기서 안에다가 또 광통신처럼 해가지고 광소묘를 입자를 굵기가 틀린 것을 배치해서 광파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안에서도 통신할 수 있다. 이런 구조가 유무선 결합이 되겠죠. 이거를 웨이퍼 한 장의 웨이퍼에서 10,000장, 20,000장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별로.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스마트폰이다, 컴퓨터다. 그러면 기기 간에 그 기기 안에서의 무선 통신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유무선 결합도 되고요. 구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유무선 결합이 되고 또 필요한 곳에는 광소묘를 넣어가지고 광소묘 간에 이렇게 굵기가 서로 틀린 광소묘를 배치해서 파동 현상이나 신호가 빨리 처리하는 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기술이 들어가면 제 기술입니다. 어떤 그것이 컴퓨터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어떤 자동차가 됐든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이 구조가 유무선 결합해가지고 들어가거나 무선으로 서로 통신하는 구조는 각 기기, 자동차나 비행차 안에 모든 것이 각 기기 간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구조다. 컴퓨터 안에 스마트폰 모든 형태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키토키 안에 들어가고 레이더, A사 레이더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모든 기기 안에 이 방식 유무선 결합의 형태가 들어가게 되면 기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또는 기기와 기기 밖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스마트폰과 ATM기, 은행 ATM기, 스마트폰과 편의점 기기, 이렇게 해서 블루투스 기능이지만 제거 몇 가닥 암호 주파수, 몇 가닥의 서로 파형이 틀린 암호를 어떤 주파를 썼는지 알 수가 없죠. 이런 것을 써가지고 서로 통신할 수도 있다. 워키토키 통신 가입자 간에도 동호회다 그러면 몇백 명, 몇천 명이다. 그 원하는 주파수를 할당해서 주파수 10개를 줘서 그 안에서 골라서 쓸 수 있게 하거나 군에서 썼다 그러면 군에서 자체적인 워키토키 주파수를 100개를 만들어서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암호별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식으로 암호별 서로 파형이 틀린 주파수를 묶었을 때 어느 주파수를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주파수 결합이 나오게 돼요. 이해가 가시죠? 기존에 이렇게 이동통신에서 묶음에서 2줄기 보냈던 그거 방식은 완전히 틀린 방식이다. 이건 암호죠. 틀린 방식이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투기 공격할 때도 이렇게 파형이 틀린 주파수를 갖다 긴밀하게 만들어 놓으면 또 하나 파형이 생기게 되고요. 왔다 갔다 이렇게 파동이 그 안에서도 생기는 거죠. 이렇게 중첩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스파크 현상하고 인공봉기 현상, 전기가 강력할 전기포, 전파포 했을 때 강력하게 그런 현상, 대공방어망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멀리도 달까지도 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력이 만큼 써야 되겠죠. 그 다음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워키토키 방식으로 썼을 때 제 방식의 몇 가닥 무선 주파수를 서로 파형이 틀린 거 했을 때 기존의 워키토키하고는 차원이 틀린 뚜렷하고도 강력한 통신이 가능합니다. 서로 워키토키 방식 가입자 간에 회사별로 군대별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했다. 그럼 뚜렷한 통신이 가능한 거예요. 스마트폰처럼. 이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미니로 만들어야 돼요. 그 안에 각각의 중폭기를 달아줍니다. 워키토키 신호를 중폭시키기 위해서. 워키토키 가입자 간에 가입 서비스를 한다. 어떤 사업자가 그러면 각 가정에도 중폭기를 다서 항상 중폭기를 통해서 중폭기가 커야 될 이유가 없어요. 레이더 소자 방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국에 망을 그냥 그걸로 구축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당 하나는 수십 킬로미터 이상 전파가 가게 할 수도 만들 수 있어요. 대중소를 따라서 그것도 크기를 중폭기를 가정이 원하는 사람 이렇게 달아주면 그렇죠. 그것도 조그만 거 하나 달기만 하면 되니까 원기통신망을 갖다가 별다른 비용을 구축하지 않고 들이지 않고 망을 구축할 수 이동통신이 가능하고 영상, 문화, 문자, 뭐 이렇게 VOD 서비스 각종 인터넷도 그 안에서 가능한 거죠.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위성통신과 결합해도 되고 이동통신과 그동안에 이렇게 지상에서 구축해주는 이동통신도 또 결합해서 서비스를 해줄 수 있습니다. 워키토키 방식으로 서로 간에 가입자 간에 무료로 통화하게 해주고 일정 월정액만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안에서 햄통신처럼 해서 주파수를 할당을 하거나 지가 갖고 있는 주파수를 등록해가지고 햄통신을 해서 각각의 개별 방송국을 만들어주고 사람들 그 개별 방송국 가서 그것을 유튜브처럼 보는 거예요. 이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묶어서 그것을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교재는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군에서도 햄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데 기존의 햄통신은 주파수 하나잖아요. 이건 제 거는 주파수 묶음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주파수를 햄통신으로 만드는 햄통신은 긴급할 때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군에서도 쓸 수 있고 전투기도 햄통신 해도 되고요. 신호만 뚜렷하게 근데 전투기는 굳이 통신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전투기 들키면 그거를 통신이 파악될 수도 있으니까 햄통신도 일종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몇 가닥 주파수를 묶어서 암호 통신도 하고 어떤 주파수를 수천 수만 가지 조합 중에 어떤 걸 묶은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죠? 드론 간의 통신 간에도 가능하고 그래서 드론 1,000만 개를 만들어. 그럼 몇 번째 드론은 숫자를 불러갖고 암호 통신.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된 주파수를 3개짜리를 보냈는데 한 개는 4개짜리를 보냈는데 그중에 3개는 정상 통신, 하나는 암호 통신이에요. 이렇게 암호화된 것을 똑똑 문을 드론에 이렇게 수신하면 암호가 맞아야지 드론이 수신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구리선을 광섬유에서도 가능하고 동축 케이블에서도 가능하고요.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파동 현상을 만들어줘서 모터 구동에도 사용하고 모터에도 들어갑니다. 모터도 강력한 모터 구동. 모터는 이제 기존의 선보다 구리선보다 두터운 걸 사용하셔야지. 그렇죠. 실처럼 부서지기 쉽고 달라기 쉽고 과열이 일어나기 쉽고 기존보다 두터운 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섬유도 이렇게 서로 간에 굵기가 틀린 걸 해서 신호가 그렇죠.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동축 케이블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을 그러면 각 제품 안에서도 이것이 구리선이나 또 광통신 이런 것이 광섬유가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이 비슷했다. 2개나 3개닥이다, 뭐 4가닥이다, 뭐 회사별로 틀리겠죠. 10가닥이다. 그럼 그 구조 자체가 제게 해당한다. 각 기기 안에서의 무선 통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신호 주파수를 할당을 해가지고 각각 틀리게 할당을 할 수도 있어요. 기기 안에서도 주파수 조합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비밀 통신이 가능하고 다른 데서 간섭할 수 없는 그래서 암호 조합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각 기기와 기기 간에 다른 기기가 스마트폰과 자동차, 스마트폰과 가전제 이렇게 기기 간에 틀리게 사물 인터넷처럼 원키토키 통신처럼 주파수 조합을 통해서 암호화된 주파수 조합을 통해서 TV, 냉장고, 세탁기, 웰라 등등등 무선 CCTV가 중앙 처리 장치 액정 화면에서 중앙 리모컨처럼 처리돼 그 안에 스마트폰도 등록하는 구조예요. 등록이 돼야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비밀
10개의 무선 주파수를 활동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외부에서 간섭이 없게끔 스마트폰도 여기 등록돼서 사용해서 외부에서 할 때 워키토키 방식으로 그냥 해도 되고 이렇게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안 받는 거죠. 아니면 인터넷으로 해야 돼. 인터넷에서 워낙에 간섭이 심하니까 워키토키 비밀 주파수 정식이면 좀 간섭이 덜할 것 같은데 우선 CCTV 우리나라 가정에 있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워키토키 비밀 방식 주파수 조합이 어떤 걸로 주파수가 조합이 되는지 알 수가 없게끔 서로 파형이 틀린 주파수를 묶어놔서 통신한다 이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반도체 만들 때나 기판 안에서도 서로 무선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구리방막을 입힐 때 서로 입자 굵기가 틀린 것을 만들어냈을 때 파동이 일어나고 피를 치면 안테나 구조를 무선 통신이 가능하고 그래서 저장과 다시 꺼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기판 안에서도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반도체나 기판 안에서도 무선 통신, 각 기기 안에서도 무선 통신 주파수가 여러 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안에 이런 설계 기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적층해가지고 발열을 피하는 기술, 이렇게 층층이 기술, 그래서 신호를 증폭시켜주거나 그런 굵기가 틀린 구리선 배치, 이런 것들, 신호 중간 저장소처럼 이렇게 주는 것, 동그라미가 됐든 네모가 됐든 구조는 중요하죠. 이런 구조는 이제 통로 구조를 회전식 나사식 회전 구조를 주는 제 특유의 통로를 만들어내는 것.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매듭을 넣어갖고 진로를 증폭시키는 일체이고 반도체에 쓰시면 안 됩니다. 기판에도 재고를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지적재산권 기술 부분을 이렇게 도둑질 하시면 좋습니까? 당신이 회사에서 만약에 기술을 개발했는데 아무나 갖다 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지적재산권이 왜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이게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게 참